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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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도착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시간이 11시 38분이었습니다. 네. 비행기가 활주로 만세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귀순용사에서 노동당 비서까지 휴전선을 통해 혹은 외국 공간의 탐을 넘어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다. 그리고 사상 최대인 468명의 탈북자가 한꺼번에 입국했다. 이를 둘러싸고 지금 환영과 고민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탈북자,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리고 왜 한국에 왔는가? 지난 27일 철저한 보안과 삼엄한 경비 속에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가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탈북자 일진을 나눠 태운 버스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급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227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한꺼번에 입국했지만 분위기는 예전과는 아주 많이 달랐다. 공항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던 환영 인사는 물론 흔한 꽃다발조차 없는 조용한 입국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입국을 비밀리에 추진해왔고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소식이 전해졌다. 탈북자 대량 입국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는 물론 흔한 기자회견조차 없었다. 탈북자 일진 227명은 이날 경기도의 한 연수원에 도착했고 외부와는 차단된 채 일체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음날 이진 241명이 도착했다. 그러나 경비는 더욱 철통 같았고 궁금증을 더했다. 처음엔 다들 긴장들 좀 하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중간에 이제 떠난다는 기쁜 마음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두고 오신 분들 계신지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내릴 때는 이제 도착할 때쯤 밖에 한국 전경 같은 거 이렇게 바깥을 보시고 다들 서로 막 웅성웅성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에 온 468명은 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에서 떠돌던 탈북자들이다. 북한을 떠난 뒤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했다고 한다. 주로 여자와 아이들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일로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입국한 탈북자들 중에 가족이나 친척이 끼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000년에) 한국에 온 심씨. 이번에 입국한 탈북자 중엔 심씨의 가족이 2사람이나 끼어있다. 저희 어머니하고 그다음 저희 제가 바로 위 언니, 위에 언니가 옵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원래 언니하고 어머니하고는 북한으로 전화 통화가 가끔 했습니다. 근데 안 오시겠다고, 이렇게 그냥 그저 힘들어도 북한에 있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다고 나도 남한에 가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쪽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그 루트를 알려줘가지고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심 씨는 어머니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 며칠 전에 갑자기 온다고 때문에 어머니 색상에 맞게끔 나이 드시고 왜 한복 준비하셨나요? 예. 왜 한복을 준비하셨대요?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니 한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 꼭 오시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한복을 해드려야지 하고 5년 만에 보는 어머니다. 정말 북한 땅을 떠나서 왔는데 남쪽에 오니까 너무 쓸쓸하다 고독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형제들 데려와서 정말 이 외로움을 좀 함께 달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여기가 또 훨씬 북조선보다 잘 사니까 어머니 지금 상계동에 와 있는 둘째 언니 그다음 지금 넘어온 언니 저제 예. 그러니까 이때는 3명이 시집을 안 갔으니까 이렇게 딸로 짓고 심 씨의 한국행이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7 식구가 한국에서 모이게 됐다. 중국에서 살자니까 위험하고 하니까 나 남쪽에 가면 그래도 북한 사람들 다 받아주고 우리 그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 거기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삼촌들한테 막 때를 써가지고 거기 가면 정착금도 준다는데 내가 꼭 한번 돈을 보내줄 테다 약속을 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 또 막 형제들 아니다 이거 언니들 데려와야겠다. 여자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오빠들 생각보다 언니들 생각이 사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니부터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둘째 언니 먼저 오고 그 다음 첫째 오빠 그 다음 저 셋째 언니 그 다음엔 어머니. 그런데 정부는 왜 468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을 갑작스럽게 입국시키게 된 것일까? 사상 초유의 이번 탈북자 집단 입국은 정부가 지난 2달여를 공들여온 결과라고 한다. 외교통상부에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답 대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언론이 언론과 그 다음에 NGO가 좀 거기서 관여가 됐고 언론에서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조용한 외교가 이번에 좀 어려워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저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번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지원해온 선교단체 중 한 곳을 찾아갔다. 지금 여기서 한국 오려면은 예를 들면 이곳에선 동남아 일대를 떠도는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번 탈북자들의 입국 과정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중국을 택하거나 중국 서남부 지역을 거쳐 동남아의 제3국을 향하게 된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나라는 한국으로 망명자를 받아주는 거 아니고 탈북자들을 받아줬던 나라는 아니고 지나가는 국가예요. 그 나라를 거쳐야만 경로지요. 그 나라를 거쳐야만 이제 원래 한국으로 오려는 국가까지 가니까 그 경로 나라에서 잠시 이제 그 체류를 하는데 그게 보통 한 2달 3개월 됐는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작년 8월부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기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작년 12월 올 1월 달에는 심각한 문제를 이제 번졌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면 현지 대사관은 교민이나 선교단체 등과 함께 그들을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또 다른 한나라를 거쳐 한국으로 보내준다. 그동안은 이곳과 같은 시설에서 여러 명이 함께 지내게 된다. 최근 탈북자들이 동남아 국가로 몰리는 바람에 대기 상태가 길어졌고 이번에 온 탈북자들은 1년 이상 이곳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가가 정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숨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우선은 탈북자 자신들이 불안하죠.
불안하고 또 이제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 여럿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먼저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몇몇 사람을 먼저 데려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주니까 먼저 데려가냐, 왜 우리는 나누고 가냐, 이런 또 불평으로 인해 가지고 폭동도 일어났고요. 심지어 뭐 그보다 더한 사례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불만이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외부에 알려지고 또 일부는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제하기 힘들었죠. 정부로선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외교 관계나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왔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부 그 언론에 의해서 이것이 사전 보도가 돼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그 인도적인 문제이고 또 이 해당자들의 안전 문제 등 현지 사정이 급박해졌기 때문에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해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라는 큰 원칙엔 전혀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동남아 체류 탈북자들의 대거 입국은 중국이 아닌 제3국의 탈북자 실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현재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은 적게는 3만에서 5만, 많게는 10만에서 30만까지로 추산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은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들의 거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올 경우 주로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외국 공간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 집단 입국은 제3국인 동남아를 거쳤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사이에선 동남아 루트를 통한 한국행은 그리 새삼스러울 것도 못 된다. 미란 씨 역시 2년 전 동남아 국가를 거쳐 한국에 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다. 올해 24살인 미란 씨는 3년 전 두만강을 넘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경을 넘자마자 인신매매되는 아픔부터 겪었다. 천신만고 끝에 도망쳐 나왔지만 그 뒤 식당 일이며 노래방 도우미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미란 씨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2년 전 한국행을 시도했다. 중국 조선족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한 39살짜리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한 사람이 경비 10,000원씩만 내면은 이렇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일날 5날이면은 한국까지 도착한다고 소리 우리를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변경도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넘어주고 그래 그 대사관까지도 차로 하야하려고 이렇게 보내준다고 소리 우리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브로커가 제시한 것은 중국 변경 지방으로 가서 국경을 넘는 동남아 루트였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정부에 비해 탈북자들에게 관대했다. 때문에 한국에 가는데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전한 코스로 알려져 있었다. 미란 씨는 다른 일행 2명과 중국인 안내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국경으로 향했다. 이라는 국경면선과 변경선이죠 뭐. 하고 중국 변경선까지 갔어요 그 다음날. 우리 그때 뭐 갈 때 그런 이 중국의 신분증을 가짜 신분증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뭐 너무 상황이 너무 다르죠. 중국의 조선족들은 이렇게 도주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비자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고 그래 한 사람 찾아가지고 우리 비자 떨궜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일일 일행 비자. 동남아로 통하는 중국의 국경지대는 간단하게 관광 비자를 받아 쉽게 오갈 수 있었다. 브로커들은 그 점을 악용했지만 위조한 조선족 신분증이 탄로난 미란 씨는 결국 국경을 넘지 못했다.
거기 가보니까 다리가 그저 한 용 잡는데요. 거기를 사람들이 걸어서 왔다 건너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만 건너가면 우리는 어서는 되는구나 하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비자 여행 그거 하고 여행증 하고 우리 신분증 갖고 출구를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 저리 알아버린 거예요. 그 신분증이 가짜라는 거. 브로커에게 주었던 경비만 날린 채 동남아로 가는 국경 코앞에서 미란 씨는 되돌아왔다. 그래도 미란 씨는 탈북에 대한 후회나 미래는 없다.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리고 한국행에 대한 꿈만은 접지 않고 있다. 왜 한국에를 가려고 했죠? 정말 못 사는 죄 때문에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신분 없이 숨어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고 싶어요. 가서 뭐 정정당당하게 정말 저들이 올바른 신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요. 중국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최근 탈북자들 사이에선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방법보단 동남아 등 제3국을 통한 입국 루트가 더욱 선호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까지 떠돌고 있는 것이다. 한겨울 꽁꽁한 두만강을 뛰어서 건너오는 아이들. 90년대 말 탈북의 한 풍경이다. 현재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어졌던 생존을 위한 탈북 행렬과는 다르다. 기아에 허덕이다가 중국 국경을 넘었던 일명 꽃제비라 불리는 걸식 아동들의 탈북과도 다르다. 최근 북한의 형편이 점차 나아지면서 새로운 탈북자들은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잘 있었는가? 네. 지난해 12월 두만강을 건넌 형제는 이번이 두 번째 탈북이다. 첫 탈북은 4년 전으로 1년 만에 돌아갔었다. 이번에 나올 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나올 땐 힘들었습니다. 길로 걸어오다 나니까. 어떤 부분이 힘들던가? 힘들고 다리가 힘들고 오다가 산에서 타다 온다. 산에서 어떻게 걸어? 서에서 그저 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걸었습니다. 근데 왜 또 다시 나오려고 하는가? 여기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무슨 먹을 것도 없지. 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란 게 하나도 또 그래서 일도 해도 뭐 돈이란 게 무슨 있습니까?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와서 일하면 그래도 돈도 받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살자고. 20대 초반과 10대 중반 이들 형제의 꿈은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 중국에 정착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제 희망이 있던 뭐가 있어요? 앞으로 뭐 희망이란 게 딴 게 있습니까? 여기서 대선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고 살 거예요? 일하고 살아야지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하고? 시키는 일 해야죠. 아무 일이나. 아무 일이나?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모두 남한행을 꿈꾸는 것은 아니다. 이들 형제처럼 중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도시에서 떨어진 조그만 시골 마을인 이곳은 전형적인 중국인 마을이다. 이곳에서 중국인 남편과 사는 탈북자 명란 씨. 6년 전 혼자 탈북해 돈벌이를 찾아 헤맸지만 여의치 않았고 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곳에 눌러 앉았다. 그제도 여기 안 가서 저 웃었어. 조선에서 이제 나오실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조선에서 올 때는 이 언니가 지고서 여기 와서 이 money 일을 하면 하루에 50원씩 준다니까. 조선 돈 생각하면 끔찍하지 뭐. 중국 돈 50원이면 조선 돈으로 1,000원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 가서 나가서 집이라도 하나 싸가지고 어떡하나 이게 재밌게 살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지 뭐 이게 팔릴 생각 못했단 말입니다. 그게 오다나니 이렇게 한적한데 팔려 오다나까 팔려 와서는 어디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지. 도망치다나 뭐또씩 와서 또 붙잡아가고 고마웠을 때는 오직 무서운 거만 아니까 그죠. 한 발 나가도 친척이 없지 하니까. 이거 찍지 마셔. 북한에 아이를 두고 왔다는 명란 씨.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명란 씨는 중국에 남는 것을 택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명란 씨가 이불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이웃집으로 가는 것이다. 공안 당국의 단속바람이 불 때마다 명란 씨의 불안한 삶도 흔들린다. 아무리 중국에 정착해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신분은 탈북자이기 때문이다. 밤마다 이렇게 집을 옮겨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마다 사람 생명 유지하자. 저녁에도 이렇게 단속이 옵니까? 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야 오늘 밤 살았구나. 어젯밤에 아무 일 없으니까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저 사람이. 그렇지. 오늘 하루는 건너갔으니까 오늘은 살았구나. 그 다음날 넘어가면 또 오늘 또 살았구나. 그래서 이 생각이 항상 그렇지 뭐. 중국에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불안해도 한번 중국을 경험한 탈북자들은 쉽게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되거나 돌아가더라도 대부분 다시 국경을 넘어 중국에 온다. 금자 씨 역시 그런 경우다. 사는 방식이 여기 사람들 이렇게 정말 유쾌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자유스럽고 한 걸 처음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에 있을 때는 그래서 내 나라만한 게 없는가 했지. 근데 일단 여기 물을 턱 먹게 되니까나 다시 나가서 생활하자가 저기 제한을 받기가 영 생활에 맞지 않더란 말입니다. 불안하고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낫다 이게. 탈북자들의 대규모 해상 탈출이 좌절됐습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외국 공간 진입이 아니라 이른바 보트 피플 형식의 과감한 해상 탈출을 기도했습니다. 8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은 체포됐고 10여 명은 도주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옌타이양 사건. 한국과 일본의 선교단체가 준비했다고 알려진 이 계획. 지난해 중국에서 벌어졌던 탈북자들의 대규모 해상 탈출 시도로 기억된 이 계획에서 은주 씨는 당시 체포되지 않은 10명 중 1명이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을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신분증 해가지고 비행기로 타고 간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 했지. 나는 모든 걸 제한단 말입니다. 아이가 있길래 내가 어떻게 하나 붙들려 가지 말고 어떻게 하나 좋은 방법을 해서 무사히 가서 하나 이걸로 해서 이제서는 허가한다니까 나는 그럼 가겠다 이렇게 됐지.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는 당장 떠난다 하는데 한국 사람 만났다고 합니다. 내가 만나는데 그래서 이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간다. 그래서 이 말 뺏게 해줍니다. 다 비밀리에 붙인단 말입니다. 은주 씨는 한국에 보내준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다. 은주 씨와 비슷한 생각으로 합류한 탈북자들이 80여 명.
일행은 중국 다롄에서 옌타이 항으로 배를 타고 이동했다. 그러니까 아침 6시까지는 배 안에서 잘 수 있다 이럽디다. 그래서 우리 둘이 앉았다가 서서히 앉아서 우리 이랬지. 배 안에서 자면 불리하다. 배 안이란 거는 도안했던 지다. 그래서 우리 셋을 때 다 내렸지. 사람들이 내릴 때, 손님들 내릴 때 우리도 따라 내리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중국 공안들이 배에 들이닥쳤고 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체포됐다. 그중엔 처음부터 줄곧 일행을 촬영해온 한국인 남자도 끼어있었다. 요만한 거 녹화기? 예, 럭하기 그런 거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쭉 다 찍고 이럽니다. 어디서부터요? 연길에서부터 이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우리 연태에 도착할 때까지 다 찍습니다. 기차간이부터 시작했어.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였어요? 지금 그가 바로 프리랜서 사진가 석재현이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구명운동까지 펼쳤던 석재현은 바로 이 옌타이항 집단 망명을 촬영하던 중 체포됐다. 이후 1년 2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탈북자들의 한국행의 새로운 전개가 된 것은 2001년 장길수 가족의 한국행이었다. 베이징의 유엔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 진입하는 이른바 기행망명으로 한국행에 성공한 경우로 탈북자 문제가 국내적으로 이슈화되는 계기가 됐다. 기행망명엔 언론까지 동원됐다. TV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탈북자들을 해외 공간에 진입시키고 한국 망명을 요청하게 했다. 들어갑니다. 기획망명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여론에 호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television team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here are many soccer teams from the United States, from China, from South Korea, and think about the opening ceremony when we can arrange something during the opening ceremony with some North Korean refugees who will raise some attention. You can be sure about that. We have many crazy plans. Now it's brainstorm. 잇따른 기획망명은 온통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중국의 탈북자들에겐 한국행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조선족 남편과 결혼해 잘 살고 있던 진주 씨에게 브로커의 제의가 들어온 것도 이즈음이었다. 그때 그 아스머니가 말하는 게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한 10명 정도만 이제 마저 오게 되면 이제 떠난다. 그래서 비행기로 저리 3일이면 도착한다 이러더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이때까지 그 길을 재면서 다른 사람들 가는데도 아이가고 있었댔는데 그때는 저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튼 내가 웅했단 말입니다. 그럼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떠났지. 조선족 남편과 결혼해 중국에 적응해가며 살고 있었지만 아주 쉽게 한국에 갈 수 있다는 브로커의 전화를 받고 진주 씨는 흔들렸다. 그 집에 가서 있느라니까 그 다음에 그 소개하는 그 조선 남자가 왔더라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데 독일 학교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학교를 담장을 뛰어넘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구출해 준다. 거기서 저리 대사관을 실어다 준다 이러더라 말입니다. 빨리 가자. 남편이 마련해준 돈을 브로커에게 성금으로 주고 진주 씨는 한국행 계획에 합류했다. 독일 학교에 진입할 계획이었지만 국경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지금 그 학교 부근에 공안차들이 와 있고 공안들이 와 있다. 그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 그 이야기를 나눴던 그 외국 사람들이 뒤를 밟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자기네 뒤를 계속 지금 차가 따르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 왔는데 뒤쫓아 오던 거는 지금 떨어져 나갔는데 학교 부근에 지금 경찰들이 있다 이러더라 맙니다. 일행은 독일 학교의 담을 넘기로 했다. 탈북자 출신의 브로커가 낀 안내인들이 담을 넘기 위한 의자도 준비해줬다. 거기서 의자를 쌌어요. 그분들이 의자를 싸서 차에다 실어주면서 두 배를 갈라앉아라 이래가지고 차에 두 배 갈라앉았습니다. 갈라앉아서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착 앉아서 한 2분도 못 돼서 공안이 차로 탁 가로막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사람 내리라 하고 뒤따라서 공안차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확 쓸어 내려가지고 막 총 빼들고 몽땅 다 포위하더란 말입니다. 일이 터지자 큰소리치던 안내인과 외국인들은 모두 처치를 감췄다. 그러나 진주씨는 중국 공안에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그 사람들 우리를 들여보낼 때는 이제 만약에 잡히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좋다. 뒤에서 기자들이 다 사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네를 앞에 차에다 보내고 뒤에서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잡혀도 다시 뽑아내오니까 기꺼이 열쇠를 기다려라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쇠를 기다리고 뭐 여러 날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진주씨는 북송됐다. 이제 몇 시간 후이면 정말 이제는 정말 자유의 그런 마음이 되었다가 이제 하루나 이틀 아니면 이제 우리는 정말 자기 땅이라는 곳에서 자기 나라라는 땅에서 정말 이제는 자유를 얻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막 정말 막 모두가 부풀어댔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도저히 실감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을 넘어갈 때까지도 완전히 딱 꿈을 꾸는 것 같고 실감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상처도 컸다. 진주씨는 어렵게 다시 탈북에 성공해 중국에 돌아왔지만 이제 한국행 따윈 꿈꾸지 않는다. 그전엔 그래도 뭐 어떻게 그래 조금이라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란 말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만 들어도 이제는 막 그것 때문에 너무 막 그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심장이 떨렸다 나서 이제는 막 소름이 끼칩니다. 한국말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고 해. 잇따른 탈북자들의 기획망명은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을 크게 강화시켰다. 탈북자들의 망명 소식이 크게 이야기될 때마다 중국 공안은 신경을 곤두세웠고 탈북자 검거와 북송이 이어졌다. 숨어있는 탈북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보상금 제도까지 마련됐다. 여기서는 소속까지 묶었다던데? 다섯 집 한 조씩 묶어가지고, 다섯 집을 한 조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검거하려고 한단 말이야. 서로? 응, 우리 엄마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탈북자는 결국 떠들썩한 기획망명이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 대사관을 뭐 뛰어넘어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세계를 떠들게 만드느니 이런 일이 번번이 진행되면이 정말입니다. 탈북자들 나온 중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탈북자들한테는
가려는 희망마저도 찾지 못하는 데다가 가기는 고사하고 도로 잡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라느니 이런 행위밖에 더 쓰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숱한 탈북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행위가 수많은 탈북자들한테는 그래서 죽음과 그래서 철장 속에 그래서 이슬밖에 더 차려지는 거 없잖아요. 기획망명이 시작된 2001년 이후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의 수는 크게 늘었다. 그런데 최근 한 선교단체의 기획망명 과정에 연루됐다가 풀려난 비디오 저널리스트가 양심 선언을 통해 기획망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아, 돈을 지불해? 돈을 어디? 1년 4개월 만에 중국의 감옥에서 풀려난 오 씨는 자신이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기획망명이었고 순수하지 않은 돈 거래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저의 행동에 대해서 되게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행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결과를 맺은 게 없기 때문에 기획망명이 탈북자들의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 속에 탈북자들을 지원한다는 단체들이 탈북자의 인권보다 정치적인 의도로 망명을 기획하고 한국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했습니다.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도 계속 터뜨려서 언론이 취재하기 좋게 쉽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계속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한 명, 두 명 시켰다가 나중에는 뭐 100명씩 배에 태워서 뭐 기획망명한다, 이런 것들이 운동 방식이 굉장히 좀 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좀 알리려는 것을 너무 목적을 하던 나머지 어떻게 보면 탈북자의 오히려 뭐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오히려 그런 식의 운동 방식이지 않느냐. 부정적인 측면의 차원에서는 남아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의 가중, 이런 부분들과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장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브로커들의 양산, 이런 부작용도 나왔다고 봅니다.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행렬은 줄을 이었다. 탈북한 지 3년 된 은주 씨는 얼마 전부터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고 있다. 나와서 한 4, 5년? 한 번 잡혀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국에 대한 생각을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모르고 하도 중국에 오니까 또 조선족들도 참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열심껏 일을 하면 돈이라도 좀 벌어가지고 고향에 다시 갈 수 있겠구나, 단순한 생각이 됐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일은 해서 돈은 조금 벌었다는데 잡히지 않았으면 성공했지. 잡혀서 나갔거든. 나간 뒤 그때 가서 대접받는 게 거기서 내 생각이 확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이 참 단순했다는 거예요. 99년 탈북한 은주 씨는 3년 만에 체포돼 북한에 끌려갔었다. 언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은주 씨는 한국행을 결심했다. 여기서 글쎄 돈은 많이 벌머니 한국에 갈 필요도 없잖아. 그 돈 때문에 이 삼국인지 이국인지 하는데 나왔는데, 돈만 많으면 제 나라 땅에 가서도 형제 자식 부모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와서 실은 돈은 많이 벌자 했는데 뜻대로 안 돼. 비법월경자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국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막히잖아 그 길이. 그렇지만 가야 될 몸이니 갈 수 없이 가야지. 조금 미루다 하기로 은주 씨는 한국행을 알선한다는 브로커들도 만났다.
한국 사람 어디 있더라? 뭐야? 한국 사람 어디 있더라? 몽고도 맞아. 야몽고에서. 야몽고에 한국 사람 왔어. 걔 없었어. 통해 두개 야몽고가 두개 야. 근데 누가 어디? 신장가지. 신장. 무슨 밑이니까. 서도 근데 그게 빠오. 브로커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루트를 개발해낸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로이든 은주 씨는 자신이 먼저 한국에 가서 북한에 있는 아들을 데려갈 생각이다.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조선족 남자가 저런 남자가 왔으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지. 초도부집에서 만나서 이 얘기하는 과정에 저 남자가 한국에 가면은 뭐다 할까, 집도 주고 정착금도 준대. 주는데 이미 그 탈북자들 자기가 내보냈다는 거야. 근데 가서 가들한테 전화가 다 왔대요. 그리고 이번에 나도 나가면 좋게 된다는 거지. 한국행은 불안한 삶을 끝내고 싶은 은주 씨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성공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정작 떠나는 날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나도 결심했더니 저 사람을 믿으면 좋겠는데 믿지 못해서 정확한 선이 있다더니 한국에 가고파요. 한국행을 꿈꾸는 탈북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는 경비만 대고 거기 가서 우리 정착금 받는 게 4천만 원 받는데요. 그 여자들이 말하기를 정착금 4천만 원 받는데 집도 안 받고 4천만 원 받는데 거기서 500만 원 우리 정착하는데 쓰고 자기네한테 3,500만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3,500만 다 주기로 하고 우리 떠난 거죠 뭐. 우리 전작금 거기서 받는 게 3천만 받는답니다. 근데 지금 3천만 받는데 또 다시 알아볼까 2,700만 이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보내는 사람도 좀 또 너무하지. 2,500만 다 달라는 겁니다. 2,500만 다 달라고 300만만 우리 가지라는 게지. 그러면서 2,500만 걸고서 갔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우리 내보고는 말하지 말라고 남아입니다. 가서 한국 가서도 전작금 탈 때 경찰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한단 말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행에 성공할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 브로커에게 알선료로 지급된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는 정착지원금의 대부분이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브로커들 손에다 중국 조선족들 이렇게 연계해주는 몽골 쪽으로 연계해주는 브로커들 이런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가고 실제 남한 사회 와서 막 정착을 하는데 필요하는 그 비용에는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또 가족들 데려오려다가 또 중국의 조선족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딱 북한에서 사람 데려와가지고 납치시켜 놓는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너 돈을 얼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이거 형제를 북한에 보내든지 보위부에 신고하겠다. 그리고 너 남쪽에 와고 북조선에다 알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얼마 내라면 돈을 막 또 끄서라도 그렇게 북한 또 중국으로 보내야 되고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착금들이 어쨌든 이 브로커들이 개입하게 되는 여지가 되는 거죠. 정착금이 전혀 없다 이러면 브로커들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고 정말 순수한 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이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일을 할 텐데 여기 정착금이라는 어쨌든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 브로커들이 많이 개입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약 5,000명.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난해 11월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온 이 씨. 오자마자 정착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마쳤지만 사회 문화적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이 씨가 정착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돈을 보낸 것이었다. 많이 안 보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먼저 180만 원 보냈어요. 18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날 또 한 50만 원 나보는데 그 230만 원 나왔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과 생계비를 쪼개 북에 두고 온 두 아들에게 보내지만 엄마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다. 중국 친척이 나가요. 손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연락하죠. 돈을 그 사람이 내보냈어요. 그러면 전화 며칠 날 통화하게 돈 받았다고 통화해 주겠다 하면 그럼 전화 이러라 하면 그럼 돈을 얼마 받았나 이렇게 직접 물어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아닌가 그래 진짜 안 보고 싶은 대부분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씨도 정착금의 상당 부분을 한국행 알선료로 지불했다. 전화 끊을까? 우리 나올 때 정착비를 3,700만이라는데 우리부터 또 잘렸어요. 3,600에 주는데 그걸 5년이 꺾어져요. 단번에 주면 시간 살이 못해가지고 다 버려먹고 막 노숙자 돼버리지. 그러니까 꺾어지죠. 그 먼저 나올 땐 집세랑 이런 거 몰라고 한 1,300만 원 줘요. 그리고 브로커들한테 줄 거 주고 그렇죠. 나올 때 얼마씩 받고 나오잖아요. 나오는 게 한국에 나오는 거 브로커들한테 주고 나머지 이렇게 하는 거 안 남아요. 저는 이거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이 씨는 현재 간병인 일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몸이 밴 습성들이 쉽게 바뀌지 않아 어렵지만 북한에 있는 두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자꾸 눈물이 깊어지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고독하다면 여기 안 느꼈어요. 한국에 와서. 중국에 있을 때는 고독하다고 안 생각했어요. 하여튼 그 긴장성 늦추지 않고 힘차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때는 온 가족이 내 목숨이 내 데도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제일 소중한 게 가정이라는 생각만 일단 딱 들어 그런지 그거 뭐도 싫어요. 내 가정이 하나만 있으면 행복해요. 나 돈도 많은 것도 필요 없죠. 이 씨처럼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일이다. 그래서일까 조사 대상 탈북자의 63.5%가 정착 지원금을 중국이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데려오거나 생계비를 보조하는 데 쓴다고 답했다. 가이탈 주민 93년 이후에 입국한 2,51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780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분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이 가족들에 대한 어떤 신변 걱정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저희가 실제로 정착금이나 아니면 본인의 소득을 가족들을 데려오는 데 쓸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90.1%가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쓸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결국 탈북자들이 탈북자들을 부르고 있다. 이제 탈북자들의 남한행은 대세가 되고 있다. 현재 5,000명 정도인 한국 내 탈북자 수가 곧 10,000명이 될 거란 전망도 있다. 과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가? 늪지에서 구덩이에 물이 계속 고이는데 그 물을 계속 파낸다 하더라도 늪지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물이 늘 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보이는 건 탈북자들이지만 그래서 자꾸 데려온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북한 주민들이 계속 새롭게 중국 땅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다.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분들 살기 위해서 들어오신 건데 그 좀 바람직하다 안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들어오시는 대로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는가?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반성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교육 문제, 정착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 이번에 뭐 탈북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 지으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반대해서 무산 가능성이 좀 있다. 좀 아직도 좀 뭐 협의 중에 있긴 한데요. 또 이거는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그 인식이 사실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 해 1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고 있다. 불과 수십 명이 들어오던 때에 만들어진 시스템으론 한계가 많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이제 탈북자를 이제 동포애적 측면, 인조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수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론의 당위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 일정한 규모, 지금까지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1000명 이상, 앞으로는 2000명 가까이도 이제 매년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그냥 구체적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어떠한 그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 당위적 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거야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의 이 시발점이 됐다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북한은 지난달 2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탈북자 집단 입국에 대해 예상대로 맹비난을 퍼부었다. 북한 체제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명에서 북한은 남북 간에 합의된 6.15 공동선언을 위배했고 북한 체제를 허물어 보려는 최대의 적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처럼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예민한 문제다. 자칫하면 그동안 쌓아온 남북관계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 남한 정부가 탈북자를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대량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는 용서하기 힘들다. 그런 것은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면서 북한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또 북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번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당분간은 북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남한 정부에게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나름대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탈북자 문제를 다루려면 탈북자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탈북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북한의 어떤 나름대로의 급변 사태나 대량 탈북은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무작정 우리가 무한정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게 이제 계속 탈북 유인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의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뭐 대규모 경제협력 지원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선 탈북자들이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정적인 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뭐 4, 5년 이상 이렇게 정착, 은신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고 이들이 결혼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뭐 사실혼의 형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중국에 남아서 이 가족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거는 이런 난민의 지위보다는 지금은 그 관련국에서 다 같이 안고 있는 불법 노동자나 불법 이주자의 성격으로 해서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내에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그리고 정착 기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 의식 속에서 탈북자들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통일 이후에 우리가 북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촬영하던 중 체포됐다. 이후 1년 2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탈북자들의 한국행의 새로운 전개가 된 것은 2001년 장길수 가족의 한국행이었다. 베이징의 유엔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 진입하는 이른바 기행망명으로 한국행에 성공한 경우로 탈북자 문제가 국내적으로 이슈화되는 계기가 됐다.
기획망명엔 언론까지 동원됐다. TV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탈북자들을 해외 공간에 진입시키고 한국 망명을 요청하게 했다. 들어갑니다. 기획망명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여론에 호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Television team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here are many soccer teams from the United States, from China, from South Korea, and think about the opening ceremony when we can arrange something during the opening ceremony with some North Korean refugees who will raise some attention. You can be sure about that. We have many crazy plans. Now it's brainstorm. 잇따른 기획망명은 온통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중국의 탈북자들에겐 한국행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조선족 남편과 결혼해 잘 살고 있던 진주 씨에게 브로커의 제의가 들어온 것도 이즈음이었다. 그때 그 아스머니가 말하는 게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한 10명 정도만 이제 마저 오게 되면 이제 떠난다. 그래서 비행기로 저리 3일이면 도착한다 이러더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이때까지 그 길을 재면서 다른 사람들 가는데도 아이가고 있었댔는데 그때는 저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튼 때가 웅했단 말입니다. 그럼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떠났지. 조선족 남편과 결혼해 중국에 적응해가며 살고 있었지만 아주 쉽게 한국에 갈 수 있다는 브로커의 전화를 받고 진주 씨는 흔들렸다. 그 집에 가서 있느라니까 그 다음에 그 소개하는 그 조선 남자가 왔더라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데 독일 학교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학교를 담장을 뛰어넘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구출해 준다. 거기서 저리 대사관을 실어다 준다 이러더라 말입니다. 빨리빨리 가자. 남편이 마련해준 돈을 브로커에게 성금으로 주고 진주 씨는 한국행 계획에 합류했다. 독일 학교에 진입할 계획이었지만 국경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지금 그 학교 부근에 공안차들이 와 있고 공안들이 와 있다. 그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 그 이야기를 나눴던 그 외국 사람들이 뒤를 밟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자기네 뒤를 계속 지금 차가 따르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 왔는데 뒤쫓아 오던 거는 지금 떨어져 나갔는데 학교 부근에 지금 경찰들이 있다 이러더라 맙니다. 일행은 독일 학교에 담을 넘기로 했다. 탈북자 출신의 브로커가 낀 안내인들이 담을 넘기 위한 의자도 준비해줬다. 거기서 의자를 쌌어요. 그분들이 의자를 싸서 차에다 실어주면서 두 배를 갈라앉아라 이래가지고 차에 두 배 갈라앉았습니다. 갈라앉아서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한 2분도 못 돼서 공안이 차로 탁 가로막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사람 내리라 하고 뒤따라서 공안차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확 쓸어 내려가지고 막 총 빼들고 몽땅 다 포위하더란 말입니다. 일이 터지자 큰소리치던 안내인과 외국인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진주 씨는 중국 공안에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그 사람들 우리를 들여보낼 때는 이제
만약에 잡히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좋다. 뒤에서 기자들이 다 사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니를 앞에 차에다 보내고 뒤에서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잡혀도 다시 뽑아내오니까 기꺼이 열쇠를 기다려라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쇠를 기다리고 뭐 여러 날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진주 씨는 북송됐다. 이제 몇 시간 후이면 정말 이제는 정말 자유의 그런 마음이 되었다가 이제 하루나 이틀 아니면 이제 우리는 정말 자기 땅이라는 곳에서 자기 나라라는 그 땅에서 정말 이제는 자유를 얻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막 정말 막 모두가 부풀어댔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도저히 실감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을 넘어갈 때까지도 완전히 딱 꿈을 꾸는 것 같고 실감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상처도 컸다. 진주 씨는 어렵게 다시 탈북에 성공해 중국에 돌아왔지만 이제 한국행 따윈 꿈꾸지 않는다. 그전에도 뭐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란 말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만 들어도 이제는 막 그것 때문에 너무 막 그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심장이 떨렸다 나서 이제는 막 소름이 끼칩니다. 한국말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고 해. 잇따른 탈북자들의 기획망명은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을 크게 강화시켰다. 탈북자들의 망명 소식이 크게 이야기될 때마다 중국 공안은 신경을 곤두세웠고 탈북자 검거와 북송이 이어졌다. 숨어있는 탈북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보상금 제도까지 마련됐다. 여기서는 소속까지 묶었다던데 다섯 집 한 조씩 묶어가지고 다섯 집을 한 조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검거하려고 한단 말이야. 서로? 응, 우리 엄마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탈북자는 결국 떠들썩한 기획망명이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 대사관을 뭐 뛰어넘어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세계를 떠들게 만드느니 이런 일이 번번이 진행되면이 정말입니다. 탈북자들 나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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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도착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시간이 11시 38분이었습니다. 네. 비행기가 활주로 만세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귀순용사에서 노동당 비서까지 휴전선을 통해 혹은 외국 공간의 담을 넘어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다. 그리고 사상 최대인 468명의 탈북자가 한꺼번에 입국했다. 이를 둘러싸고 지금 환영과 고민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탈북자,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리고 왜 한국에 왔는가? 지난 27일 철저한 보안과 삼엄한 경비 속에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가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탈북자 일진을 나눠 태운 버스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급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227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한꺼번에 입국했지만 분위기는 예전과는 아주 많이 달랐다. 공항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던 환영 인사는 물론 흔한 꽃다발조차 없는 조용한 입국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입국을 비밀리에 추진해왔고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소식이 전해졌다. 탈북자 대량 입국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는 물론 흔한 기자회견조차 없었다. 탈북자 일진 227명은 이날 경기도의 한 연수원에 도착했고 외부와는 차단된 채 일체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음날 이진 241명이 도착했다. 그러나 경비는 더욱 철통 같았고 궁금증을 더했다. 처음엔 다들 긴장들 좀 하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중간에 이제 떠난다는 기쁜 마음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두고 오신 분들 계신지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내릴 때는 이제 도착할 때쯤 밖에 한국 전경 같은 거 이렇게 바깥을 보시고 다들 서로 막 웅성웅성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에 온 468명은 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에서 떠돌던 탈북자들이다. 북한을 떠난 뒤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했다고 한다. 주로 여자와 아이들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일로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입국한 탈북자들 중에 가족이나 친척이 끼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000년에) 한국에 온 심씨. 이번에 입국한 탈북자 중엔 심씨의 가족이 2사람이나 끼어있다. 저희 어머니하고 그다음 저희 제가 바로 위 언니, 위에 언니가 옵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원래 언니하고 어머니하고는 북한으로 전화 통화가 가끔 했습니다. 근데 안 오시겠다고, 이렇게 그냥 그래도 힘들어도 북한에 있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다고 나도 남한에 가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쪽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그 루트를 알려줘가지고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심씨는 어머니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 며칠 전에 갑자기 온다고 때문에 어머니 색상에 맞게끔 나이 드시고 왜 이렇게 한복 준비하셨나요? 예. 왜 한복을 준비하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니 한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 꼭 오시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한복을 해드려야지 하고 5년 만에 보는 어머니다. 정말 북한 땅을 떠나서 왔는데 남쪽에 오니까 너무 쓸쓸하다 고독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형제들 데려와서 정말 이 외로움을 좀 함께 달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여기가 또 훨씬 북조선보다 잘 사니까 어머니 지금 상계동에 와 있는 둘째 언니 그다음 지금 넘어온 언니 제 예. 그러니까 이때는 3명이 시집을 안 갔으니까 이렇게 딸로 짓고 심씨의 한국행이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7 식구가 한국에서 모이게 됐다. 중국에서 살자니까 위험하고 하니까 난 남쪽에 가면 그래도 북한 사람들 다 받아주고 우리 그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 거기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삼촌들한테 막 때려쳐가지고 거기 가면 정착금도 준다는데 내가 꼭 한번 돈을 보내줄 테다 약속을 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형제들 아니다 이거 언니들 데려와야겠다
여자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오빠들 생각보다 언니들 생각이 사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니부터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둘째 언니 먼저 오고, 그 다음 첫째 오빠, 그 다음 셋째 언니, 그 다음엔 어머니. 그런데 정부는 왜 468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을 갑작스럽게 입국시키게 된 것일까? 사상 초유의 이번 탈북자 집단 입국은 정부가 지난 2달여를 공들여온 결과라고 한다. 외교통상부에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답 대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언론과 그 다음에 NGO가 좀 거기서 관여가 됐고, 언론에서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조용한 외교가 이번에 좀 어려워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저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번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지원해온 선교단체 중 한 곳을 찾아갔다. 지하철에 오시나요? 지금 여기서 한국 오려면은 예를 들면 이곳에선 동남아 일대를 떠도는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 탈북자들의 입국 과정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중국을 택하거나 중국 서남부 지역을 거쳐 동남아의 제3국을 향하게 된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나라는 한국으로 망명자를 받아주는 거 아니고 탈북자들을 받아줬던 나라는 아니고 지나가는 국가예요. 그 나라를 거쳐야만 경로지요. 그 나라를 거쳐야만 이제 원래 한국으로 오려는 국가까지 가니까 그 경로 나라에서 잠시 이제 그 체류를 하는데 그게 보통 한 2달 3개월 됐는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작년 8월부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기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작년 12월 올 1월 달에는 심각한 문제를 이제 번졌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면 현지 대사관은 교민이나 선교단체 등과 함께 그들을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또 다른 한나라를 거쳐 한국으로 보내준다. 그동안은 이곳과 같은 시설에서 여러 명이 함께 지내게 된다. 최근 탈북자들이 동남아 국가로 몰리는 바람에 대기 상태가 길어졌고 이번에 온 탈북자들은 1년 이상 이곳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가가 정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숨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우선은 탈북자 자신들이 불안하죠. 불안하고 또 이제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 여럿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먼저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몇몇 사람을 먼저 데려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주니까 먼저 데려가냐, 왜 우리는 나누고 가냐, 이런 또 불평으로 인해 가지고 폭동도 일어났고요. 심지어 뭐 그보다 더한 사례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불만이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외부에 알려지고 또 일부는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제하기 힘들었죠. 정부로선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외교 관계나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부 그 언론에 의해서 이것이 사전 보도가 돼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그 인도적인 문제이고 또 이 해당자들의 안전 문제 등 현지 사정이 급박해졌기 때문에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해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라는 큰 원칙엔 전혀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동남아 체류 탈북자들의 대거 입국은 중국이 아닌 제3국의 탈북자 실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현재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은 적게는 3만에서 5만,
많게는 10만에서 30만까지로 추산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은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들의 거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올 경우 주로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외국 공간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 집단 입국은 제3국인 동남아를 거쳤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사이에선 동남아 루트를 통한 한국행은 그리 새삼스러울 것도 못 된다. 미란 씨 역시 2년 전 동남아 국가를 거쳐 한국에 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다. 올해 24살인 미란 씨는 3년 전 두만강을 넘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경을 넘자마자 인신매매되는 아픔부터 겪었다. 천신만고 끝에 도망쳐 나왔지만 그 뒤 식당 일이며 노래방 도우미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미란 씨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2년 전 한국행을 시도했다. 중국 조선족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한 39살짜리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한 사람이 경비 10,000원씩만 내면은 이렇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일날 5날이면은 한국까지 도착한다고 소리 우리를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변경도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넘어주고 그래 그 대사관까지도 차로 하야하려고 이렇게 보내준다고 소리 우리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브로커가 제시한 것은 중국 변경 지방으로 가서 국경을 넘는 동남아 루트였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정부에 비해 탈북자들에게 관대했다. 때문에 한국에 가는데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전한 코스로 알려져 있었다. 미란 씨는 다른 일행 2명과 중국인 안내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국경으로 향했다. 이라는 국경면선과 변경선이죠 뭐 하고 중국 변경선까지 갔어요. 그 다음날 우리 그때 뭐 갈 때 그런 이 중국의 신분증을 가짜 신분증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뭐 너무 상황이 너무 다르죠. 중국의 조선족들은 이렇게 도주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비자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고 그래 그 한 사람 찾아가지고 우리 비자 떨궜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일일 그 일행 비자. 동남아로 통하는 중국의 국경지대는 간단하게 관광 비자를 받아 쉽게 오갈 수 있었다. 브로커들은 그 점을 악용했지만 위조한 조선족 신분증이 탄로난 미란 씨는 결국 국경을 넘지 못했다. 거기 가보니까 다리가 그저 한 용 잡는데요. 거기를 사람들이 걸어서 왔다 건너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만 건너가면 우리는 어서는 되는구나 하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비자 여행 그거 하고 여행증 하고 우리 신분증 갖고 출구를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 저리 알아버린 거예요. 그 신분증이 가짜라는 거. 브로커에게 주었던 경비만 날린 채 동남아로 가는 국경 코앞에서 미란 씨는 되돌아왔다. 그래도 미란 씨는 탈북에 대한 후회나 미래는 없다.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리고 한국행에 대한 꿈만은 접지 않고 있다. 왜 한국에를 가려고 했죠? 정말 못 사는 죄 때문에 남이 나라 땅에 와서 신분 없이 숨어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고 싶어요. 가서 뭐 정정당당하게 정말 저들이 올바른 신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요. 중국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최근 탈북자들 사이에선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방법보단 동남아 등 제3국을 통한 입국 루트가 더욱 선호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까지 떠돌고 있는 것이다. 한겨울 꽁꽁은 두만강을 뛰어서 건너오는 아이들. 90년대 말 탈북의 한 풍경. 온 중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탈북자들한테는 가려는 희망마저도 찾지 못하는 데다가 가기는 고사하고 도로 잡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라느니 이런 혐의밖에 더 쓰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숱한 탈북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행위가 수많은 탈북자들한테는 그래서 죽음과 그래서 철장 속에 그래서 이슬밖에 더 차려지는 거 없잖아요. 기획망명이 시작된 2001년 이후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의 수는 크게 늘었다. 그런데 최근 한 선교단체의 기획망명 과정에 연루됐다가 풀려난 비디오 저널리스트가 양심 선언을 통해 기획망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아, 돈을 지불해? 돈을 어디? 1년 4개월 만에 중국의 감옥에서 풀려난 오 씨는 자신이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기획망명이었고 순수하지 않은 돈 거래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저의 행동에 대해서 되게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행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결과를 맺은 게 없기 때문에 기획망명이 탈북자들의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 속에 탈북자들을 지원한다는 단체들이 탈북자의 인권보다 정치적인 의도로 망명을 기획하고 한국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했습니다.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도 계속 터뜨려서 언론이 취재하기 좋게 쉽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계속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한 명, 두 명 시켰다가 나중에는 뭐 100명씩 배에 태워서 뭐 기획망명한다, 이런 것들이 운동 방식이 굉장히 좀 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좀 알리려는 것을 너무 목적을 하던 나머지 어떻게 보면 탈북자의 오히려 뭐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오히려 그런 식의 운동 방식이지 않느냐. 부정적인 측면의 차원에서는 남아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의 가중, 이런 부분들과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장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브로커들의 양산, 이런 부작용도 나왔다고 봅니다.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행렬은 줄을 이었다. 탈북한 지 3년 된 은주 씨는 얼마 전부터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고 있다. 나와서 한 4, 5년? 한 번 잡혀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국에 대한 생각을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모르고 하도 중국에 오니까 또 조선족들도 참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열심껏 일을 하면 돈이라도 좀 벌어가지고 고향에 다시 갈 수 있겠구나, 단순한 생각이 됐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일은 해서 돈은 조금 벌었다는데 잡히지 않았으면 성공했지. 잡혀서 나갔거든. 나간 뒤 그때 가서 대접받는 게 거기서 내 생각이 확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이 참 단순했다는 거예요. 99년 탈북한 은주 씨는 3년 만에 체포돼 북한에 끌려갔었다. 언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은주 씨는 한국행을 결심했다.
여기서 글쎄 돈은 많이 벌머니 한국에 갈 필요도 없잖아. 그 돈 때문에 이 삼국인지 이국인지 하는데 나왔는데 돈이 많으면 돈만 많으면 제 나라 땅에 가서도 형제 자식 부모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와서 실은 돈은 많이 벌자 했는데 뜻대로 안 돼. 비법월경자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국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막히잖아. 그 길이. 응? 그렇지만 가야 될 몸이니 갈 수 없이 가야지. 조금 미르담한 일은 은주 씨는 한국행을 알선한다는 브로커들도 만났다. 저도요? 이 사람 어디 있으니까? 뭐야? 한국 사람 어디 있기나? 몽고도 맞아. 내몽고 있어. 내몽고에 한국 사람 없어. 이게 미 없었던 소리가 지금 내몽고가 지금 여기야. 근데 누가 어디? 신장가지, 신장가지. 신장. 요즘 며칠이니까. 저도 이게. 근데 그게 빠오. 브로커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루트를 개발해낸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로이든 은주 씨는 자신이 먼저 한국에 가서 북한에 있는 아들을 데려갈 생각이다.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조선족 남자가 저런 남자가 왔으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지. 초도부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저 남자가 한국에 가면은 뭐다 할까? 집도 주고 정착금도 준대. 주는데 이미 그 탈북자들 자기가 내보냈다는 거야. 근데 가서 가들한테 전화가 다 왔대요. 그리고 이번에 나도 나가면 좋게 된다는 거지. 한국행은 불안한 삶을 끝내고 싶은 은주 씨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성공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정작 떠나는 날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나도 결심했더니 저 사람을 믿으면 좋겠는데 믿지 못해서 정확한 선이 있다머니 한국에 가고파요. 한국행을 꿈꾸는 탈북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는 경비만 떼고 거기 가서 우리 정착금 받는 게 4천만 원 받는데요. 그 여자들이 말하기를 정착금 4천만 원 받는데 집도 안 받고 4천만 원 받는데 거기서 500만 원 우리 정착하는데 쓰고 자기네한테 3,500만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3,500만 다 주기로 하고 우리 떠난 거죠 뭐. 우리 전작금 거기서 받는 게 3천만 받는답니다. 근데 지금 3천만 받는데 또 다시 알아볼까 양천 700만 이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보내는 사람도 좀 또 너무하지. 양천 500만 다 달라는 겁니다. 양천 500만 다 달라고 300만만 우리 가지라는 게지. 그러면서 양천 500만 걸고서리 갔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우리 내보고는 말하지 말라고 남아입니다. 가서 한국 가서도 전자금 탈 때 경찰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한단 말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행에 성공할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 브로커에게 알선료로 지급된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는 정착지원금의 대부분이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브로커들 손에다 중국 조선족들 이렇게 연계해주는 몽골 쪽으로 연계해주는 브로커들 이런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가고 실제 남한 사회 와서 막 정착을 하는데 필요하는 그 비용에는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또 가족들 데려오려다가 또 중국의 조선족들이 현재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어졌던 생존을 위한 탈북 행렬과는 다르다. 기아에 허덕이다가 중국 국경을 넘었던 일명 꽃제비라 불리는 걸식 아동들의 탈북과도 다르다. 최근 북한의 형편이 점차 나아지면서 새로운 탈북자들은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잘 있었는가? 네. 지난해 12월
두만강을 건넌 형제는 이번이 두 번째 탈북이다. 첫 탈북은 4년 전으로 1년 만에 돌아갔었다. 이번에 나올 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나올 땐 힘들었습니다. 길로 걸어오다 나니까. 어떤 부분이 힘들던가? 힘들 거 다리가 힘들고 오다가 산에서 다 나온다. 산에서 어떻게 돼? 서에서 그저 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걸었습니다. 근데 왜 또 다시 나오려고 하는가? 여기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무슨 먹을 것도 없지. 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란 게 하나도 또 그래서 일도 해도 뭐 돈이란 게 무슨 있습니까?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와서 일하면 그래도 돈도 받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살자고. 20대 초반과 10대 중반. 이들 형제의 꿈은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 중국에 정착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제 희망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앞으로 뭐 희망이란 게 딴 게 있습니까? 여기서 대선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고 살 거예요? 일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하고? 시키는 일 해야죠. 누가 시키는 아무 일이나. 아무 일이나?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모두 남한행을 꿈꾸는 것은 아니다. 이들 형제처럼 중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도시에서 떨어진 조그만 시골 마을인 이곳은 전형적인 중국인 마을이다. 이곳에서 중국인 남편과 사는 탈북자 명란 씨. 6년 전 혼자 탈북해 돈벌이를 찾아 헤맸지만 여의치 않았고 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곳에 눌러 앉았다. 이제도 여기 아까 저렇게 웃었어. 조선에서 이제 나오실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조선에서 올 때는 이 언니가 지고서 여기 와서 이 money 일을 하면 하루에 50원씩 준다니까. 조선 돈 생각하면 끔찍하지 뭐. 중국 돈 50원이면 조선 돈으로 1,000원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 가서 나가서 집이라도 하나 싸가지고 어떡하나 이게 재밌게 살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지 뭐 이게 팔릴 생각 못했단 말입니다. 궁이 오다라니 이렇게 한적한데 팔려오다나까 팔려와서는 어디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지. 도망치다 나무 또 씩 와서 또 붙잡아가고 고마웠을 때는 오직 무서운 거만 아니까 그죠. 한 발 나가도 친척이 없지 하니까. 이거 찍지 마셔. 북한에 아이를 두고 왔다는 명란 씨.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명란 씨는 중국에 남는 것을 택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명란 씨가 이불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이웃집으로 가는 것이다. 공안 당국의 단속바람이 불 때마다 명란 씨의 불안한 삶도 흔들린다. 아무리 중국에 정착해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신분은 탈북자이기 때문이다. 밤마다 이렇게 집을 옮겨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마다 사람 생명 유지하자. 저녁에도 이렇게 단속이 옵니까? 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야 오늘 밤 살았구나. 어젯밤에 아무 일 없으니까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렇지. 오늘 하루는 건너갔으니까 오늘은 살았구나. 그 다음날 넘어가면 또 오늘 또 살았구나. 그래서 이 생각이 항상 그렇지 뭐. 중국에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불안해도 한번 중국을 경험한 탈북자들은 쉽게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되거나 돌아가더라도 대부분 다시 국경을 넘어 중국에 온다. 금자 씨 역시 그런 경우다. 사는 방식이 여기 사람들 이렇게 정말 유쾌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자유스럽고 한 걸 처음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에 있을 때는 그래서 내 나라만한 게 없는가 했지. 근데 일단 여기 물을 턱 먹게 되니까나
같이 나가서 생활하다가 저기 대함을 받기가 영 생활에 맞지 않더라 말입니다. 저 불안하고 그래도 예. 여기 있는 게 낫다 이게. 예. 탈북자들의 대규모 해상 탈출이 좌절됐습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외국 공간 진입이 아니라 이른바 보트 피플 형식의 과감한 해상 탈출을 기도했습니다. 8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은 체포됐고 10여 명은 도주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옌타이항 사건. 한국과 일본의 선교단체가 준비했다고 알려진 이 계획. 지난해 중국에서 벌어졌던 탈북자들의 대규모 해상 탈출 시도로 기억된 이 계획에서 은주 씨는 당시 체포되지 않은 10명 중 1명이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을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신분증 해가지고 비행기로 타고 간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 했지. 나는 모든 걸 한다 말입니다. 아이가 있길래 내가 어떻게 하나 붙들려 가지 말고 어떻게 하나 좋은 방법을 해서 무사히 가서 하나 이걸로 해서 이제서는 허가한다니까 나는 그럼 가겠다 이렇게 됐지.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는 당장 떠난다 하는데 한국 사람 만났다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데 그래서 이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간다. 그래서 이 말밖에 해줍니다. 다 비밀리에 붙인다 말입니다. 은주 씨는 한국에 보내준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다. 은주 씨와 비슷한 생각으로 합류한 탈북자들이 80여 명. 일행은 중국 다롄에서 옌타이항으로 배를 타고 이동했다. 그러니까 아침 6시까지는 배 안에서 잘 수 있다 이럽디다. 그래서 우리 둘이 앉았다가 서서히 앉아서 우리 이랬지. 배 안에서 자면 불리하다. 배 안이란 거는 더 안에 던지다. 그래서 우리 셋이 때 다 내렸지. 사람들이 내릴 때, 손님들 내릴 때 우리도 따라 내리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중국 공안들이 배에 들이닥쳤고 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체포됐다. 그중엔 처음부터 줄곧 일행을 촬영해온 한국인 남자도 끼어있었다. 요만한 거 녹화기? 예, 녹화기 그런 거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쭉 다 찍고 이럽니다. 어디서부터요? 연길에서부터 이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우리 연태에 도착할 때까지 다 찍습니다. 기차간에부터 시작했어.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였어요? 지금 그가 바로 프리랜서 사진가 석재현이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구명운동까지 펼쳤던 석재현은 바로 이 옌타이항 집단 망명을